지금부터 법무사 시험 등 각종 민법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이른바 판례의 정석 5가지를 낭독합니다. 이 판례들은 지문이 길어지더라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 슈퍼 A급 판례들이에요.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제1장 민법 총칙 부동산 이중매매와 적극가담. 상황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병이 나타나서 내가 더 비싸게 살게,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꼬드겨서 병 앞으로 등기를 가져갔습니다. 쟁점, 제2 매수인 병의 등기는 유효할까요? 제1 매수인 을은 어떻게 등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여야 한다. 여기서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때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제2장 물권법으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 점유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갑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주인 없는 땅인 척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했습니다. 20년 뒤 갑이 취득시효 완성됐으니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추정되는데 뻔뻔한 무단 점유자도 보호해줘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의의 무단 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3장 물권법입니다. 공동저당과 신축 건물의 법정 지상권. 상황은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묶어 공동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쟁점, 새로 지은 건물, 신축 건물을 위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인 구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까지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등기의 공신력을 해치기 때문이다. 제4장 채권법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임차보증금. 상황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줄 때까지 열쇠 못 줘라고 버티고 있고 집주인은 집 비워줄 때까지 돈 못 줘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이 불법 점유일까요? 쟁점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집을 점유하는 동안의 사용이익, 월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제5장 채권법입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무자력 요건. 상황은요,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채권자 대위권이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돈이 없는 무자력 상태여야 합니다. 쟁점은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채권, 예를 들어 등기 청구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5가지는 민법 시험에서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장들이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판례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듯 흘려듣는 와중에 서서히 머리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